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또 법대로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양측,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 사이의 법적 공방은 끝나지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등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법원에서 인용이 됐고요. 또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한 상황이죠. 네.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도록 이제 앞으로 아예 그냥 당원 자격에서 제명을 시켜버리자 이런 여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온라인 당원 게시판인데요. 네. 제명하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명설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 전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윤핵관의 이익을 위해서 또 무리수를 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에 대한 추가 징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이틀 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만약에 제명을 한다면 제명에 대해서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윤리위가 제명을 결정하게 될 경우에 당원당규상 지도부가 이를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표 측이 비대위의 효력을 문제 삼으면서 징계 효력을 놓고도 또다시 법적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어제 이 전 대표가 경찰에 출석도 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까? 네,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경찰에 직접 출석을 하면서 이 성접대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여러 증언과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5년 9월에 이 전 대표가 마지막으로 받았다는 명절 선물과의 포괄일제 적용이 가능할지 이게 기소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경찰 수사로도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확인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간 이 전 대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통해서 본인의 오해를 풀고 당을 바로잡겠다고 해왔는데 사법당국에서도 모든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제 강대강 대치는 그만두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도 가처분을 철회하고 당도 추가 징계 등을 통해서 상황을 악화하는 일을 멈췄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더라도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나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또 법대로의 느낌표는 국민 정서대로로 하겠습니다. 이 65%가요. 최근 한국갤럽이 어떤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정치인의 호감도를 물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비호감도 65%를 기록한 건데요. 다른 정치인과 비교해서 압도적인 비호감도를 보였습니다. 정권 창출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는데도 대선 이후에 이 전 대표에 대한 평가가 왜 이렇게 박해진 건지 이 전 대표 스스로 최근 행보를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좋아하는데 안 받아줘서입니다. 네, 정말 이 신당역에서 스토커에게 살해를 당한 영무원 정말로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근데 저 말이 그러니까 서울시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 앞에서 한 말이었어요. 망언이라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훈 서울시 의원이 이틀 전 시의회에서 직원들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쓴 건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좋아하는 친데 그걸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폭력적인 이제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아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우리 서울 시민의 청년일 겁니다. 지금 들은 말 중에서도 또 한 가지 부적절한 게 지금 피해자가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폭력적인 대응이라는 표현은 수위를 한참 더 낮춘 표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살인은 폭력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순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아서 원인 제공을 먼저 했다 이런 취지여서 비판이 컸습니다. 여성계에서는 가해자의 범행 동기를 이해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주의라면서 그간 스토킹 범죄, 또 데이트 폭력 등 범죄 행위의 위험성을 경시해온 입장을 가장 잘 보여준 발언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여러 각계에서 이제 관심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도 쓰지 말자, 뭐 이런 것도 재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논의는 대선 과정에서도 있었던 논의였는데요.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조카가 이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 중범죄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이 대표가 미숙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사과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범죄 앞에 데이트란 표현이 들어가면 사랑 싸움 정도로 치부될 수 있으니까 아예 이런 표현을 쓰지 말자 이런 지적도 나왔었습니다. 또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등이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그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해서 친고죄 폐지하자 이런 목소리도 높았는데 이번에 법무부가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 부분은 개정이 될 전망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좋아하는데 안 받아줘서의 느낌표는 그냥 살인, 그냥 폭력으로 네. 하겠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가해자의 일방적인 감정이 어찌 됐든 이 범죄 행위는 달라지지 않는데 그간 데이트나 호감이라는 표현으로 중범죄를 미화해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이철림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